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바이라이크 한자. 안녕하세요. 사자성어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네 글자 볼까요? 부수 표시했고요. 난이도는 4급, 준7급, 5급, 4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도금부터 읽어보면 고림무언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4개의 글자들을 보니까 절반은 좀 단순하고 나머지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복잡한 글자들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 글자인 고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외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외로울 고자입니다. 어떤 부수가 사용되었는지 보니까 왼쪽에 이 글자 기억하시죠? 네, 바로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아들 자라는 글자고요.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네, 오이과라는 글자입니다. 덩굴에 오이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죠. 이 글자는 예전부터 부모를 잃은 외로운 아이를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덩그러니 홀로 매달려 있는 오이처럼 홀로 있는 아이의 모습을 나타낸 글자예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와 고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고고, 높을 고자를 함께 쓰시면 됩니다. 홀로 고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고고한 선비, 고고한 학의 모습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고독의 독은 홀로 독자를 쓰시면 됩니다. 외롭고 쓸쓸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제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립이라는 글자고요. 스스로를 붓으로 갖는 제부수 글자입니다. 제가 글자편에서 따로 다룬 적이 있어요. 이 글자는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단독으로도 쓰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편 3강에서 설립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을 다뤘었고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이어지는 글자편에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춘과 국립, 입춘의 주는 봄춘이고요. 24절기 중에 하나로 봄의 시작을 알리죠. 입춘이 다가오면 대문에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런 문구를 적어놓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풍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의 국은 나라국자를 쓰면 되겠죠? 나라가 세우고 관리하는 것에 국립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세 번째 글자는 우리가 후한무치라는 사자성어에서도 만났었던 바로 그 글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없을무라는 글자. 없을무자의 부수 부분, 바로 아래쪽에 이 글자. 어떤 것의 변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가스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화자가 변형된 연화발이라는 부수죠. 이 없을무자의 해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불화자를 이용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의미로 정리를 했었어요. 곧바로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무료와 무선, 무료의 료는 헤아릴 료자를 쓰시면 되고요. 이 글자에는 값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값이 없는, 요금이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선에는 줄선자를 쓰시면 됩니다. 선이 없는, 그러니까 전선이 없는 여러 가지 기기들의 이 명칭을 붙이죠.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무선 주전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글자를 소개해야겠네요. 네, 도울원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도울 때 손을 내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돕기 위해서는 손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수에도 손이 필요합니다. 왼쪽에 이 글자, 손수가 변형이 된 제방변이라는 부수죠. 그리고 오른쪽 글자는 이의 원이라는 글자입니다. 이의 원에서 돌원으로 이렇게 도금이 연결되고 있기는 하지만 뜻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의 원자의 뜻 부분보다는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손톱 조자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또자, 그런데 또자는 손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방패간자가 살짝 휘어서 변형이 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이의 원자는 가운데 방패를 두고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부수인 손수가 더해지면서 상대방을 손으로 끌어주는, 도와주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예시 단어 속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과 응원. 후원의 후는 뒤웃자를 쓰시면 되겠죠? 뒤에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상대방이 힘을 내게 도와주는 응원의 응은 응할 응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사자성어의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해 봐야 되는데요. 다른 날에 비해서 비교적 쉽습니다. 보이는 뜻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고립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혼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똑같은 얘기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자성어 고립무언가 만나봤습니다. 특히 외로울 꽃자와 도울원자는 처음 나온 글자니까요. 좀 더 신경 써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 글자편에서는 아까 예고드렸던 대로 설립이 들어가 있는 글자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